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을 가장 뒤엎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뭐 마약 사건 뭐 이런 것보다 더 컸던 사건은 남현희 근데 전창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자, 그만큼 너무나 이건 좀 충격적인 뉴스여서 많이 오르락내리락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 42살인데 전 세계 한때 랭킹 2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한국에선 독보적으로 펜싱을 너무나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8월 달에 이혼을 하고 갑자기 만난 남자, 그것도 15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골때렸던 게 뭐냐면 그 15살 연하의 남자가 재벌 3세이고 뉴욕에서 태어났고 엄청나게 돈이 많고 남현이한테 벤틀리, 근데 각종 명품 뭐 이런 것들을 선물 공세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도 뭐 좀 약간 이상했는데 그러려니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근데 한편은 조금 찜찜했죠. 예. 굳이 27살밖에 안 된 재벌 3세가 뭐 한다고 42살의 여성과 결혼을 할까라는 의구심들은 다들 있었는데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한국의 전국에 그냥 뭐 한국에 얼마나 또 검색력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그 재벌 3세라는 사람의 과거를 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벌 3세는커녕 강화도 출신으로 중학교 나오고 축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말 관리하는 법 배웠는데 남현 씨한테는 본인이 승마 선수였더라고 거짓말했거든요. 예, 그걸 하고 나중에 사기를 쳐서 결혼도 남자인 척하고 여자랑도 결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여자인 척하고 남자랑도 결혼 한번 하고 예, 감옥에도 갔다 오고 사기로 몇 억을 횡령해서 벌써 올해 초에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남현희 씨를 붙잡고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희대의 사기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파도 끝이 없는 게 그동안 남현희 씨랑 만나는 동안도 판싱 클럽에 좀 부유한 집 자제들이 많이 다니까 이 부모들 상대로 속여서 벌써 한 10억 정도 또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또 파니까 더 나온 게 뭐냐면 뭐 재벌 3세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도 몇십억을 사기를 쳐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쫓기고 있는 몸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뭐 파도 끝이 없어요.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자, 근데 사기는 어떻게 쳤냐? 경호원들을 한 10명 정도 맨날 데리고 다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최고급 아파트 시그널 거기에 또 살고 있고 그다음에 남현희 씨한테 시가 3억짜리 차도 선물해주고 그다음에 각종 명품도 선물해주고 사람들 붙잡아 놓고 뭐 한 끼 한 100만 원씩 나오는 이런 식당에서 밥 먹이 하면서 본인이 부자인 척하면서 투자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야, 이런 사기꾼이 그나마 잡혔으니까 다행입니다. 더 큰 피해가 생길 뻔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워낙 이게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여자인데 남현이를 남자라고 속였을까? 근데 이 사진을 봐도 누가 봐도 여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속였을까? 남현이는 공범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남현이가 8월 달에 이혼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얘기를 갖다 삥삥 돌려서 어떤 식으로 얘기냐?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남현이 그동안의 행적을 보니까 2월 달부터 이 15살 어린 이 전청조라는 이 사기꾼을 만나서 벌써 둘이 파라다이스 호텔도 가고 선물도 받고 결론적으로 바람핀 건 본인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남자가 돈을 많이 주니까 지금 있는 남자랑 이혼해버리고 이제 바로 이 남자로 갈아타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기꾼으로 발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 Catch Me If You Can, 잡을 테면 잡아봐 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거든요. 가짜 기장 행색을 하고 뭐 나중에 뭐 가짜 변호사, 가짜 의사 뭐 별의별 사기를 다 치다가 잡혔던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인데 야,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가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뭐 원래 이 프로그램 자체, 이 우행미소 자체가 미국 쪽에 있는 뉴스를 주로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는 이런 사기꾼들이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교민 사회는 없을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쭉 살면서 겪었던 제 경험, 그다음에 뭐 제가 그동안 뉴스에서 봤던 얘기, 뭐 이런 것들 그냥 심심풀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각심도 갖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제가 미국에 왔고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지금 생각 보니까 좀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몇 개 있었어요. 이 전창조 같은 스토리가. 자, 근데 뭐 제가 뭐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뭐 저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니까 좀 허풍이 셌던 일이 몇 가지가 있었죠.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항상 자기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아버지의 존재를 숨기면서 자기가 무슨 재벌 2세, 3세 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혼외자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걸로 뭐 친구한테 돈 꾸고 뭐 사기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쭉 못 만났으니까 그냥 뭐 그냥 추억 속에 있는 친구. 예. 근데 그런 친구가 그냥 그 정도 허풍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혹시나 이런 이번에 뭐 전창조처럼 나중에 어디 가서 또 사고나 치지 않았으면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창조도 뭐 고등학교 때는 좀 허풍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남한테 사기치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친구들이 좀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또 하나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중학교 미국 막 오자마자 만났던 남매가 있었는데 좀 여유가 있었어요. 돈도 있고.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이 친구도 또 얘기가 또 이렇게 뭐 베일에 쌓여진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는 저랑 다른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가자마자 면허 따자마자 포르쉐를 사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 고등학생의 포르쉐는 장난 아니죠. 예. 근데 뭐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뭐 아버지가 제일 교포다, 뭐 아버지가 뭐 야쿠자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뭐 어느 제일 교포 뭐 재벌의 뭐 애들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좀 미스터리했던 친구들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 주변에 한두 명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사회에 나가서 제가 아는 동생이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좀 골 때려요. 예. 대놓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 재벌의 혼외자 자식이다. 그래서 자기가 밝히지 못한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크레딧도 엉망이고 그래서 나중에 전화기를 옛날에는 이제 그 신원 조회하고 크레딧 조회 했었거든요. 전화기를 하려는데 전화기가 안 돼갖고 핸드폰도 못 해갖고 결국은 이 친구가 대신 해주고 막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말렸죠. 야, 저의 정상 아니다. 야, 지금 뭐 핸드폰 하는데 크레딧이 없을 정도인데 제가 무슨 재벌 2세고 재벌 3세고 뭐 이런 거 믿지 마라. 그래갖고 뭐 별 큰 일 없이 나중에 이제 헤어진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비슷한 얘기했는데 또 그 반대 얘기도 있어요. 예, 제가 뭐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미국에 왔던 한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타주에서 그 야구 선수가 교회에서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그 야구 선수가 그때는 이제 처음에 마이너로 왔으니까 유명한지 모르고 뻥 찼는데 나중에 되게 유명한 선수가 됐던 누군지 대충 짐작은 가실 겁니다. 그렇게 진짜인데 놓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만약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많이 좋았겠죠.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일생에서 진짜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람 참 느껴본 게 누구냐면 사회생활 하다가 알게 된 이제 어떤 동생이 생겼는데 인물이 아주 좋아요. 아주 곱상하게 너무 잘생겼어요. 말도 되게 젠틀하게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온몸에 감고 있는 게 다 명품이에요. 옷도 그렇고 뭐 시계도 그렇고 다 명품이고 당시에 또 담배를 피던 사람 많으니까 듀퐁 라이터라고 몇천 볼짜리 라이터 이렇게 열면 땅 한 소리 나는 라이터 뭐 이런 것도 갖고 있고 하여튼 돈이 많아 보였어요. 근데 차만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었어요. 차는 그냥 평범한 혼다 아코드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친구가 돈이 꽤 많아 보이는데 또 돈도 잘 써요. 형님들 제가 오늘 식사 대비 내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잘 쓰고 했고 잘 어울려 다녔죠. 그런데 이 친구도 이제 그렇게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누구의 뭐 그 집안이 우리 집안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도 흐릿하게 얘기하죠. 사기꾼의 정석 흐릿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자기가 이제 포항제철 그쪽에 뭐 집안이 그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또 믿을만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명품인데 차는 왜 그냥 평범한 차 타고 다니냐. 하루는 뭐 좋은 차 타도 되잖아 뭐 이 정도면. 그랬더니 그게 제가 괜히 좋은 차 타고 다녀서 아버지 욕먹이가 하기가 싫어서 만에 하나라도 기자들이 자기를 추적해갖고 이 회장님의 아들이 미국에서 호화스럽게 산다 뭐 이런 같은 게 보이면 괜히 제가 아버지 욕먹이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차를 갖다가 검소한 거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냥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야, 너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자기 명품 요것도 아버지한테 손 벌린 거 아니다.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뭐 어떻게 버냐 좀 만난 지 몇 달 지나니까 아버지가 저 미국 와갖고 이 학비를 대준다는데
제가 아버지가 부자고 저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믿음이 가요. 예, 아버지가 부자지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저 학비 대준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그 돈을 주시면 제가 비즈니스를 해서 그 돈으로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학비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 그래서 그 돈 갖고 자기가 비디오 가게를 차렸대요. 그래서 하루는 그럼 니네 비디오 가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히스패닉이 많은 동네인데 비디오 가게인데 장사가 되게 잘 돼요. 중형 비디오 가게인데. 그래서 실제 가보니까 자기가 이제 일한 친구들 다 인사하고 그 친구가 사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산 친구구나. 진짜 재벌 2세들도 이렇게 좀 훌륭하게 산 친구들이 많구나. 뭐 그런 생각했죠. 그래서 끝날 때쯤 되니까 자기가 이제 카운트에서 돈 같은 거 따다닥 오늘 얼마 들어온지 다 세고 따다닥 했더니 돈을 꺼내더니 형님 저녁 식사하러 가시죠. 예,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밥값 내고.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슬슬 저한테 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형님 저희 비디오 가게에도 핸드폰을 갖다가 좀 판매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친구들 몇 명이랑 핸드폰 가게 프랜차이즈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해봐. 그래갖고 물건 같은 거 어떻게 되면 돼요. 그래서 뭐 물건 같은 거 좀 하는 거 해주고 왔더니 처음에 물건 값도 꼬박꼬박 잘 내더니 갑자기 물건 값을 안 내는 건 아닌데 갑자기 애가 자기가 직접 전화기를 수입하겠대요. 한국에서. 그런가 보다. 그러더니 수입하는데 형님 좀 돈 좀 보태시면 제가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몇만 불만 내면 제가 얼마나 불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돈 많다며 네가 직접 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도 기분이 싸했죠. 직접 해. 그랬더니 내가 제가 아버지한테 돈 보내달라고 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사업 크게 하려면 네 돈 갖고 해야지. 네 돈 갖고 네가 그렇게 잘 벌면 네가 다 벌어. 나는 그렇게 돈 욕심이 없어. 네. 그리고 거절을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안색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 생일이 있었는데 생일날 이 친구 여자친구를 처음 봤어요. 예. 근데 이 친구 여자친구 보니까 이 친구 여자친구는 돈을 더 바른 거야. 온몸에. 완전. 그래서 야, 여자친구도 꽤 많이 발랐다. 그래서 자기가 다 사줬대.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인물이 되게 뭐 모델같이 잘생겼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되게 평범해서 좀 약간 의외였던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꼭 잘생긴 사람이 예쁜 여자랑 뭐 사귀라는 법은 없지만 이 정도면 인물도 좋고 돈도 있고 이런 친구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당신 입장에서는 무엇이어서 얘를 사귀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여자친구가 너무 평범했어요. 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빌려주고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제 파트너니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빌려달라고 그랬더라고요. 얼마씩만 투자해달라고. 빌려달라는 얘기 아니죠. 네. 한 5만 불씩만 투자해달라. 뭐 얘기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형님들 저 아시잖아요. 제가 사는 거. 저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리고 하는데 이번에 좀 비즈니스 좀 크게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 아는 분이 삼성에 계셔서 밀어주기로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뻥치는 거지. 예. 아버지가 왜? 우리는 포항제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삼성에서 돈을 다 대주고 뭐 물건 대준다. 우리는 못 갖고 오는 물건 대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솔깃하죠. 그래서 빌려준 친구도 있다고 해요. 저는 안 빌려줬어. 그랬더니 뭐 이럴 수 있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더니 그 다음부터 몇 번 전화를 걸더니 나중에는 막 욕까지 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응? 뭐 형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진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더니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랬고 뭐 그래갖고 하루는 갑자기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막 그러고 나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갖고 야,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다 그러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어떤 부부가 오십니다. 그러더니 오시더니 저희 가게 오더니 한 얘기가 제가 누구 아빠인데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누구 아빠인데 근데 그 누구가 누구 얘기냐면 이 친구의 여자친구 보여줬던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하니까 예 웬일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진실이 뭐였냐면 그 비디오 가게가 여자친구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얘기는 딸 아이가 하도 뭐 이것저것 잘 안 하고 그래갖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래갖고 그냥 둘이 그냥 자리 잡으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비디오 가게를 차려줬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비디오 가게 매니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가 그래도 좀 부유하니까 딸은 맨날 돈만 타 쓰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이 철딱선이 없는 거 자기 일이라도 하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차려준 건데 얘가 그 가게를 자기 거라고 저한테 속이고 거긴 돈 맨날 현찰 꺼내들고 그걸로 다 돈 쓰고 명품 사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이 헤어졌대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헤어지니까 얘는 하루아침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게 생겼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생기니까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그 돈 들고 튀려고 했던 거지. 헤어졌으니까. 헤어지니까 더 이상 그 비디오가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동안 핸드폰을 팔았는데 여기서 물건을 받아서 팔았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물건 받는 거니 이거 같은 거 계속 도와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부모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예, 얼토당토하는 사기꾼이 있었죠. 예, 저는 다행히 사기를 안 당했는데 예, 주변에 뭐 작게는 몇천 불, 예, 그래서 뭐 크게는 뭐 1, 2만 불씩 좀 사기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젊은 친구, 당시에 뭐 그 친구 나이가 뭐 한 20대 중반,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좀 사기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긴 뭐 이번에 사기친 전청조도 27살이라니까. 근데 그게 깜빡 속을 뻔했어요. 예, 진짜 딱 속기 좋아요. 사기꾼들이 참 이래요. 그리고 와서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사기꾼이 또 뭐가 있었나? 예. 뭐 저는 이제 일생에 그렇게 사기를 당한 적이 없는 게 저는 좀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남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잘 안 들어요. 예.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 보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 미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한 20만 불인가 얼마인가 뜯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다운타운에서 옷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뭐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투자를 했냐 했더니 한국의 유명 걸그룹, 예, 거기 걸그룹이 이 여자랑 뭐 옷을 갖다가 한번 같이 입어갖고 같이 찍은 사진이더래요. 그러니까 유명 걸그룹이니까 그 사진 보여주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수법이 이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유명한 걸그룹들이 미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 돈 받고 요거 입고 사진 한번 찍어달라.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한국에도 판매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찍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옷을 입고 한국에 인터넷 뒤져보니까 몇 번 입고 나온 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얼마의 돈을 받았겠죠. 그리고 사진 찍었는데 그런 걸로 해서 본인을 포장한 거죠. 예, 옷가게가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예, 옷 만드는 회사가. 그래서 집에도 가보고 그 여자 차도 보는데 차도 뭐 벤츠 뭐 최고급에다가 집도 가니까 엄청나게 크더라. 근데 나중에 지금 돈을 안 주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 집에 갔다고 그래갖고 혹시 주소 있냐니까 그때 뭐 오라고 이제 카톡에다 주소를 찍어준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집주인이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라고 얘기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그 형이. 아니 미국은 이걸 알아볼 수 있어? 예, 오픈 투 퍼블릭이에요. 예, 집 소유주가 누군지는 누구한테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걸 미리 물어볼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시그니엘에 산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보니까 호텔처럼 그냥 렌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속이려고. 그다음에 그 벤틀리 그것도 리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에서는 그거를 검사를 못하게 하나 보죠. 예, 뭐 누가 주인인지 실소유주인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거 나한테 한번 물어보면 나오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가니까 집이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몇백 평이잖아요. 땅 면적이. 그리고 차도 뭐 한국으로 따지면 몇 억짜리 벤츠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돈을 20만 불 뭐 2억 돈인데 뭐 이 정도 갚겠지. 그러고 빌려줬는데 결국은 이제 그 여자가 좀 사기치고 간 예,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좋은 집하고 좋은 차를 믿으면 안 돼요. 첫 번째. 특히 차도 벤츠급 정도도 아니고 그 이상급 있죠.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런 거 뭐 램버기니, 페라리 이런 거는 믿으면 안 돼요. 왜 믿으면 안 되냐면 벤츠 이런 것 같은 솔직히 리스를 하면 돼요. 예, 벤츠 뭐 S클래스 리스하면 요즘에 한 1600 나오나 1600, 1700 월. 예, 사기치려면 그 정도 충분히 하죠. 예,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같은 경우는 신형이랑 구형이랑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벤틀리 롤스로이스를 딱 보면 이게 2023년인데 이게 2013년형인지 2015년형인지 2023년형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리고 또 이런 차들은 고급차니까 관리를 잘하잖아요. 깔끔하고. 그래서 10년 된 그 벤틀리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좀 사짜 기질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차가 고장 나면 돈이 엄청 들거든. 그 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 솔직히. 근데 그런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런 차 중고차 가격이 그냥 보통 차 가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한 25만 불짜리 차인데
뭐 그거 10년 되잖아요. 그러면 5, 6만 불이면 사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통 미국에서 탄 차, 요즘에 평균 미국 자동차 가격이 4만 몇천 불이라는데 그 정도면 그거 살 수 있다는 거죠. 차 뭐 모델 연도수 같은 거 보면 문 열 때 운전석 옆에 붙어 있는 요만한 태그에 보면 뭐 연도 적혀 있고 뭐 모델 적혀 있는데 남이 차 타면서 운전석 옆에 탈 때 옆에 이렇게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분이 안 가죠. 그리고 명품 차고 있는 것도 그 믿을 게 안 돼요. 예, 명품 A급은 구분이 안 가는데 뭐 솔직히 뭐 그거 무슨 수로 구분해요? 남이 쉽게 차고 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할 거예요? 예, 그거는 뭐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명품 매장에서도 그거 갖다 속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특이 A급이 많다는데 그러니까 명품 차고 있는 거, 좋은 시계 차고 있는 거 이것도 구분이 안 가요. 좋은 차도 구분 안 가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렌트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집들이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집이 좀 미국보다는 땅이 좁으니까 좀 작은 편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 같은 거 하나 보면 한국을 따지면 이거 진짜 뭐 회장님 집인데 그 기생충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집 같은 경우도 그냥 미국은 많잖아요. 그런 집들이.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라스베가스 와서 돈 팡팡 쓰는 거. 그러니까 그 기마이 한다고 하죠. 예. 그런 사람들 믿을 게 못 돼요. 왜 그러냐면 라스베가스는 좀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좀 게임 좀 하시는 분들 있죠. 예,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호텔 빵이니 뭐 밥 주는 거니 이런 거 다 줘요. 예, 컴프라고죠. 예, 줘요. 라스베가스가 또 그런 허영심을 또 많이 채워줘요. 돈 쓰는 거에 비해서 더 좋은 걸 많이 줘요. 호텔 따로 빌리란 비싼데 그럼 왜냐면 가격을 비싸게 붙여놔 일부러. 어떻게 보면 한 300불짜리 방이면 500불, 1000불을 붙여놔. 그래서 지금 원래 레귤러 가격이 500불짜리인데 너한테는 공짜로 준다. 이렇게 해야지 좀 기분이 좋아서 갬블 많이 하잖아요. 자, 사기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박꾼들이 사기 많이 쳐요. 왜 돈이 없으니까. 도박을 맨날 해갖고 돈이 없으니까. 그 라스베가스에 컴퍼니 많이 쌓여있어. 그런 사람들 딱 와갖고 이 라스베가스에 내가 또 한 번 또 보여준다고 또 그러면서 가서 호텔방 좋은 거 딱 얻어주고 좋은 레스토랑 메뉴판 또 가격도 비싸요. 라스베가스 호텔에 있는 식당들 보면 LA 베벌리 힐스나 뭐 이런 데 같은 데 비하잖아요. 그러면 한 30%는 더 비싸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 돈 주고 먹으면 바보예요. 거기서 100불짜리 메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150불 받아요. 자, 근데 그걸 다 콤프로 주니까 자기한테 돈을 엄청 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라스베가스 가서 펑펑 쓰는 사람 돈 있는 경우 없습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예, 그걸로 사기 진짜 많이 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남한테 들은 얘기도 좀 해드릴 건데 그런 사기 믿으면 안 됩니다. 라스베가스에 제가 이렇게 제 주변의 분들도 물론 갬블하는 게 합법적인 곳이에요. 라스베가스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갬블하는 거 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0불 버는 사람이 100불 갬블하는 것보다 100만 불 버는 사람이 10,000불 갬블하는 게 훨씬 근검 절약하는 거예요. 100만 불 버는 사람이 10,000불 갬블하는 거면 1%만 쓰는 거지만 1000불 버는 사람이 100불 갬블하잖아요. 그건 자기 버는 돈의 10% 쓰는 거예요. 이게 더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인 분들 쓰신 거는 뭐 문제 없고 제 주변에 좀 여유 있는 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라스베가스 놀러 오시면 갬블도 재밌게 하고 또 금액도 어느 정도 크니까 호텔에서도 그에 상하게 방도 주고 뭐 식사도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사기꾼들은 뭐냐면 돈도 없는데 맨날 남의 돈 끌어다가 라스베가스에서 갬블하려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기칠 때 뭐예요? 여러분들 데리고 가서 좋은 식당 데리고 가고 좋은 호텔 잡아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환심을 확 사는 거죠. 이번에 그 남현이 전창조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 하룻밤에 1200만 불짜리 풀빌라 빌렸다고 하거든요. 예. 1200만 불짜리 빌라를 빌렸는데 그 안에 사진이 좀 나왔어요. 예.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그보다 더 좋은 호텔 많이 가봤어요. 제가 부자라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걸 하다 보니까 제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좀 여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캠프 남으니까 자기들 안 쓰니까 방 빌리잖아요. 예, 어떤 때는 캠프님 너무 반가워요. 제가 이번에 라스베가스 갔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이 호텔 방을 갖다가 일주일 줬는데 뭐 캠프님 저희 며칠 쓰고 나머지 캠프님 쓰세요. 그냥 놀러 오세요. 이렇게 공짜로 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뭐 하루 저녁에 몇천 불씩 그러니까 돈으로 내면 몇천 불짜리 밥도 얻어 먹어본 적도 많고 그 좋은 호텔 있죠. 예, 하룻밤에 몇만 불짜리 호텔 이런 방도 잡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파라다이스 호텔 그 방이 뭐 그냥 뭐 1200만 원짜리라는데 뭐 그냥 뭐 나쁘지 않네 이 정도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라스베가스 와서 그런 호텔 한번 잡아요. 확 돌죠. 벨라지오 호텔 가면 12개인가? 그 앞에 개인 수영장이 있는 호텔방이 있어요. 개인 수영장이 있는 호텔방. 그런데 한번 데리고 가봐요. 그러면 와, 이 사람 진짜 부자구나. 사기당하기 꼭 좋죠.
그래서 이 사기를 했던 사람 중에서 이거는 남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라스베가스의 도박꾼이에요. 도박에 미친 사람인데 한국에서 온 돈 있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만나게 되니까 자꾸 라스베가스에 좋은 호텔이니 뭐니 이런 걸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업가인 양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E2 비자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직접 사업했다 괜히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돈 저한테 투자를 하세요. 뭐 50만 불이고 100만 불이고 저한테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안전한 거는 주유소 같은 거 하면 안전합니다. 큰 돈은 안 나오지만 되게 좀 설득력 있잖아요. 벌써 환심은 어떻게 끌었어요? 라스베가스의 고급 레스토랑 가면 한 끼 먹으면 몇천 불씩 나오죠. 그 다음에 호텔방은 뭐 몇만 불짜리 호텔방 이런 거 한국에서 보지도 못하는 호텔방 이런 거 빌려주죠. 자, 그러니까 확 넘어간 거예요. 진짜 부장 같고.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쉽죠.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갬블을 간 거죠. 자, 도박쟁이들 그 마음이 뭐죠? 예. 야, 내가 50만 불 있으면 50만 불 갖고 50만 불만 더 따고 50만 불 돌려주면 나 50만 불 생길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 딴 것뿐이야. 이러니까 갬블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돈 받아서 뭐 했겠죠? 다 갬블하고 말아먹었잖아요. 말아먹었죠. 당연히. 자, 이분이 주유소를 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한국에서 온 투자가 오잖아요. 라스베가스 와서 다 놀고 내 사업체 이번에 샀다는 것 좀 봅시다. 그러면 주유소에 가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는 주유소에 일하는 직원이니 뭐니 좀 얼굴 안면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식 뭐죠? Hi 그러면 Hi 해죠. How is the business? Okay, so far so good. 자, 그리고 얘기하죠. 예, 미국은 존댓말이 없어요. 미국은 사장한테도 다 이름 부르는 거 알죠? 예, 뭐 애플 스티브 잡스 회장한테도 하이 스티브 그러잖아요. 미국은 원래 그런데요. 그냥 얘들이 뭐 존댓말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보면 가게 한번 삑 둘러보고 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일하는 사람이 아는 척 해주고 인사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믿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이 사람 그러죠. 뭐 괜히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예, 우리는 저쪽으로 갑시다. 예,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투자한 사람은 이분이 이 실제로 주유소를 샀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 돈을 받자마자 첫 달부터 돈을 꼬박꼬박 얼마씩 줬대요. 그리고 이분 미국 오시면 타시라고 BMW 제일 비싼 거 뭐 7 시리즈도 하나 사줬대요. 평상시에 자기가 타고 다닌 거지. 솔직히 사줬다고 하고 본인이 그거 타고 다닌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이 이 남자가 이걸 다 날려먹은 거 안 여자가 그 사기 행각을 알고 너무나 괴로워서 와이프가 생명보험이 있는데 자살을 했대요. 그리고 유언에다 이렇게 적었대요. 나 죽고 나서 이 보험금 그분 꼭 돈 갚으라고. 그리고 당신도 남은 돈 갖고 갱생해서 살라고. 우리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라고. 이렇게 하고 자살했는데 그것도 너무나 또 슬픈 얘기가 미국은 자살을 해도 보험금이 나와요. 생명보험이. 근데 그게 몇 년 기간이 있어요. 3년이면 3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안 맞추고 이분이 몰라서 그냥 자살해서 그냥 헛된 죽음이 돼버렸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돈 펑펑 쓰는 사람들 믿지 마시고요. 좋은 차, 큰 집, 이거 믿지 마시고 집 같은 거는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알아봐 줍니다. 집주인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그거 불법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자동차도 빈 넘버만 있으면 이 차가 리스인지 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빈 넘버는 유리창, 운전석 유리창 앞에 이렇게 보면 차 고유 넘버가 있는데 그걸로 알아볼 수 있어요. 자동차 딜러한테 물어보면 자동차 딜러한테 물어보면 알아볼 수 있는데 번호판만 갖고 알아보려면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번호판만 갖고 차 소유주 이게 뭐 리스한 건지 뭔지 이거 알아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뭐 변호사가 껴서 부탁하든 뭐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못 알아보는데 빈 넘버만 있으면 알아보는데 그거 빈 넘버가 꽤 길어요. 그래서 남이 차 빈 넘버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이 미국에서 누구랑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재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좀 궁금하면 그분이 만약에 없을 때 진짜 좀 의심 간다 그러면 전화기로 자동차 앞유리, 운전석 앞유리 보면 이 밑에 이렇게 빈 넘버가 있어요. 전화기로 그걸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알아봐 달라면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집에 한번 파티 초청받잖아요. 그러면 집 주소 찍으면 이게 집 소유주가 누군지 알고 그다음에 모기지가 얼마 나오는지도 알고 솔직히 뭐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집은 뭐예요? 200만 불인데 뭐 빚이 160만 불이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것도 충분히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시계니 뭐 이런 뭐 백이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는 못 알아보겠죠.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게 가짜가 워낙 많고 가짜가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솔직히 그걸로도
뭐 알기는 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허세 센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또 사기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어렸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연예인 누구랑 뭐 한국에서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온데 옆자리에 앉았네 뭐네. 근데 예, 퍼스트 클래스 타보신 분들 알죠? 예, 싱글 자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혼자 안 타요. 옆에 뭐 매니저님 뭐 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것들부터 얘기하는 게 좀 허세하고 뻥이 좀 심해요. 뭐 요즘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뭐 누가 뭐 조금 마일리지가 내 100만 마일이 있었고 이번에 한국 간다면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데 뭐 2,000불만 냈다. 그 2,000불 냈다는 얘기는 그냥 이코노미 타고 거기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예, 그거는 마일리지 얼마 들어가죠? 한 4만 몇천 마일인가? 예, 그 정도면 돼요. 100만 마일? 예. 100만 마일 있으면 뭐하러 그거 업그레이드 시켜요? 저는 25만 마일 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그냥 무료로 타고 다니는데 저 세금하고 공항세 뭐 300 얼마인가 뭐 400불인가 예, 그것만 딱 내고 그냥 8,750불짜리 공짜로 타고 다니는데 25만 마일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100만 마일 있다고 그렇게 글 적어놓고 자기 업그레이드 했다고 자랑을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은 허세가 센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들 허세 세고 뭐 이런 사람들 뭐 말만 했다면 내가 뭐고 뭐 이런 사람들은 사기 근성이 많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알던 누나 예가 남자를 만났어요. 예. 남자를 만나갖고 예전 얘기인데 예, 남자를 만났는데 당시에 제가 친구들과 이제 핸드폰 가게 셀러폰 가게를 하던 당시인데 싼 핸드폰 비리 많이 나왔다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 딱 보니까 특정 번호로 막 적혀 있어요. 당시 싱글맘이었거든요. 특정 번호가 많이 있어요. 여기다 전화를 많이 했네. 그랬더니 이 전화번호 누구야? 그러고 와서 전화기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따다다닥 눌러보니까 단축번호 1번 오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남자 만나냐고 그랬더니 아이 너는 그랬고 아이고 적당히 좀 전화해. 한참 좋을 때구만 그랬고 남자를 만난다고 남자를 사귀었다고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나중에 뭐 BMW 하나 끌고 왔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사줬대. 뭐 그런가 보다. 명품을 차고 다녀요. 예, 그런가 보다. 이번에 그 남현이하고 비슷하죠. 예. 그랬더니 나중에 몇 달 있다가 이제 깨졌는데 뭐냐면 BMW를 미국에서 사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준다는 게 이게 결국은 약간 허영심이 있는 거예요. 사준다고 하면 현찰 주고 사줘야지 사주는 거지. 그냥 리스할 때 다운페이 내주면 사준 거야. 미국은 리스를 많이 하잖아요. BMW 같은 거. 그러면 한 3,000불 다운페이 해주고 리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은 누구로 하냐? 이 누나 이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깨지니까 뭐예요? 이 누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 자동차 빚은 다 누나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또 부담스럽잖아요. 비싼 차, 고급차 그 리스값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 자동차 그거는 이제 지금 뭐 리턴을 시킬 수가 없고, 예. 어쨌든 간에 유지는 해야 되는데 깨졌으니까 이제 뭐 그 남자친구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는 넘게 된 거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선물 받은 그 뭐 명품들 뭐 까르띠에 뭐 백 같은 거 이거를 팔러 갔대요. 갔다가 망신 다 당하고 온 게 다 짝퉁이래. 심지어 금목걸이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금도금이래요. 그래서 완전 개망신 당하고 왔다고 참. 근데 이 정도는 진짜 적당한 사기죠. 예, 뭐 이렇게 엄청나게 그 사기는 아니지만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을 결국은 누가 키우냐? 뭔가 허영심이 키우는 것 같아요.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마음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났던 사람은 뭐냐면 뭐 한국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서 열 몇 개 정도 되는 식당을 하는데 그걸 뭐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데 뭐 얘기는 그럴싸해요. 예, 투자금 뭐 그 몇 억씩 내라고 하면 다들 돈이 없으니까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웨이트레스 분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모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거기 꼈는데 모아놓고 1,000만 원씩만 투자를 하면 주인이 된다 이거예요. 얘기는 그럴싸해. 주인이 암만 열심히 하려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면 그 비즈니스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프랜차이즈는 생각이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많이 오면 주인은 좋아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싫어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면 손님이 많이 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즈니스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얘기 들으면 꽤 그럴싸하죠. 네, 그래서 1,000만 원씩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만 해갖고 우리는 이 가게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얘기 듣다 보니까 사짜 기질이 펄펄 풍겨요. 한국에 열 몇 개 있다는데 그래서 찾아봤죠. 열 몇 개를 딱 찾아보니까
열 몇 개가 다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데다가 간판을 다 바꾼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도 프랜차이즈라고 그러면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고깃집들을 간판 다 바꿔준다고 그러고 순식간에 열 몇 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 광고 뭐 조금 나오는데 뭐 연예인이 뭐 우리 전속 모델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사자 냄새가 딱 풍기죠. 자, 왜 큰 투자를 안 받을까요? 비즈니스 실제로 식당하고 이럴 사람들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저도 허점이 너무 많은 게 아니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50평 정도 되는 가게만 있으면 되고요. 매덕만 투자하면 되고 다 한국식 얘기하는 거예요. 50평이 미국으로 따지면 매스캐피트인지 아세요? 대답 못하죠. 여기 렌트비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라스베가스 렌트비 얼마인지 아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라이선스 받는 구조 아세요? 여기 공사하는데 아세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무계획. 그냥 돈도 10,000불씩 투자하는 소리도 안 해요. 1,000,000원씩만 투자해요. 한국에서 하던 수법을 갖다 미국에다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는데 그 얘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솔깃해. 왜? 1,000,000원만 내면 네가 주인이 된다 이거죠. 왜? 그동안 남의 집에 일했던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가 얼마나 솔깃해요. 그리고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잘 되면 우리가 미국 내에서 몇십 개 금방 늘리면 다 각자 하나하나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사람들을 속하게 하는 거예요. 1,000,000원만 내면 가게 하나 주인이 된다는 거.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거. 야, 누가 봐도 이거는 참 사기다 싶은데 욕심이 없으면 그게 사기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욕심이 생기면 이게 사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구원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 내에서 사기꾼들도 많고. 그리고 또 미국 뉴스 봐도 별의별 뉴스 많아요. 이번에 여자인데 남자인 척하고 남현이한테 접근했잖아요. 예. 뭐 고등학생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생을 속여갖고 고등학교 남자를 사귀었던 여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성별 바꿔서 이런 사기도 뭐 미국 내 많이 있었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Catch Me If You Can 뭐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솔직히 이번에 남현이 전창조 사건 같은 경우는 상상을 뛰어넘게 이렇게 좀 사기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만약에 미국 내에서는 어떤 비즈니스 투자나 뭘 할 때 제가 꼭 알려드릴 건요. 좋은 차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좋은 집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라스베가스에서만 팡팡 쓰는 사람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 이런 사람들도 공통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라스베가스에서 돈 팡팡 쓰는 사람들은 제가 밥은 살 테니까 팁은 내세요라고 해요. 예, 팁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도 그 팁 낼 돈 갖고 얼른 가서 도박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계산상으로는 나중에 체크 날라와요. 1,000불어치 밥 먹었어요. 그러면 한 적어도 200불은 팁 내야 되잖아요. 예. 그 200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200불 현찰 갖고 도박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00불 요거는 컴프로 내가 냈으니까 팁은 내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도박쟁이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조그만 돈 갖고 크게 돈 생긴다.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이 사기꾼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남현희 씨도 지금 다 따져보니까 2월달 남편이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남자도 아니죠. 이 여자죠. 이 남자인 척 했던 이 전창조라는 이 여자랑 파라다이스 호텔에 가서 1,200만 원짜리 호텔방에 하루 묵으면서 그거 자랑질 했던 거예요. 결국은 바람핀 거는 남편도 바람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바람폈던 거예요. 왜? 돈에 눈이 멀어서. 결론적으로 돈에 눈이 멀으면 다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이제 사기 당한 적은 없는데 사기 안 당했던 이유는 간단했던 것 같아요. 예. 좀 돈에 눈이 멀 일이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예. 뭐 100불 투자해서 10,000불 번다. 이런 건 안 믿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저는 미리 까놓고 얘기해요. 진짜 비즈니스를 할 거니까 서로 좀 알아야 되니까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서로 다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심지어 변호사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예, 변호사 얘기 나오면 바 넘버 주십시오. 변호사 라이센스 넘버 주십시오. 제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사기꾼들은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요. 다음에 갖다 드린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연락 끊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뭐 자동차도 너무 좋은 거 있다가 빈 넘버 찍어보면 다 나와요. 본인 차인지 아닌지 아니면 리스한 차인지. 예, 리스한 거면 그걸 재력으로 믿지 마세요. 뭐 사기치려는 놈이 한 달에 2,000~3,000불 자동차 리스 그 정도 안 써요. 예, 그거를 캐시 주고 샀으면 그건 진짜 부자입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예, 재벌 하나 아는데 재벌 예. 하여튼 재벌인 재벌이에요. 예, 지역 재벌. 예. 그분은 갬블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해갖고 어, 라스베가스 오잖아요. 예, 그냥 쇼 보고 주변 보려고 놀러 온 적이 있는데 몇 번 놀러 와요. 가다가. 예, 근데 그분은 꽤 좋은 호텔을 현금 내고 직접 투숙합니다. 예, 그 금액이 꽤 비싸요. 여러분 상상 초월할 정도로. 근데 나머지 분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갬블 해갖고 그냥 다 공짜로 좋은 호텔 얻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특히 이 라스베가스가 화려한 도시라서 이런 사기꾼들은 더더욱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남현이 전창조 이 얘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 내내 와 솔직히 이거 까도 너무 계속 나온다. 너무 재밌다. 예. 그래서 한참 재밌게 봤었는데 주변에 허풍 센 사람들 우선 피하세요. 항상 결국은 그랬어요. 저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바로 첫날부터 사기치려는 사람 없어요. 허풍 세게 해서 세뇌를 시켜요. 몇 달이고 걸쳐서 내가 진짜 돈 많은 사람이다 라고 세뇌를 시켜요. 자, 그렇게 세뇌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께 납득할 만하게 얘기를 해요. 아까 그 비디오 가게 하던 애, 예, 되게 납득할 만하게 얘기했죠.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가 부자지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 검소한 재벌 2세인 척 이렇게 몇 달 동안 행색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괜히 부담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형들이 좀 도와주면 제가 아버님 아는 친구분인데 삼성에 계신 누구누구 분이신데 그분이 제가 조카 같으니까 저한테 확 밀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갖고 오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겁니다. 되게 납득하죠? 예, 되게 설득력 있죠? 아버지 몰라 하고 싶어요. 괜히 아버지가 그 삼성에 계신 그분한테 부탁한다고 저를 갖다가 혼내실 것 같아요. 되게 아주 그럴싸하죠? 속아 넘어가기 딱 좋아요. 그걸 몇 달에 걸쳐서 한 6개월 걸쳐서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얼마나 속아 넘어가기 딱 좋겠어요. 그래서 남해인 씨 속아 넘어갔다고 너무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요. 예, 사기꾼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얼토당토없는 행운은 없습니다. 예, 그거를 기대하는 순간부터 사기당하기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꼼꼼하게 다 찾아보세요. 미국에서는 상대방 정보 오픈하자는 게 무리한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때. 그걸 거절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랑 사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요일 또 재밌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엔 좀 재밌는 뉴스, 좀 행복한 뉴스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